이 한 그룹에는 그 사료 안에 단백질 함량을 20%로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단백질 함량을 5%로 맞춥니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20%로 맞춰진 사료를 먹은 쥐에게는요, 100% 암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5%의 단백질이 함유된 사료를 먹은 쥐는요, 한 마리도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극명한 결과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몸속 암세포를 키울 것인가, 줄일 것인가. 세계보건기구 WHO죠. 이 자료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한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매우 높은 수준이죠. 진짜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좀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암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에서 살인 또는 사기, 사고, 재난 또는 전쟁,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웬만한 사건이 아니면은 크게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데요. 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집 건너서 암에 걸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인의 암 진단 소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암을 예방해야겠다는 생각도 아주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께 암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약초 강의죠. 이 강의의 특징은 대면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 수업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때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인데, 바로 핸드폰으로 또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총 기간은 10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시작하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정도에 끝나겠죠.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게요, 약초 강의를 들으면서 또 주변에 있는 약초가 많이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시기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하는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대략 10주 과정에 한 15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편찬한 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교재가 하나 있고 부교재가 있는데요. 이 부교재는 작은 책인데, 이 강의를 듣는 과정이나 듣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야외에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책 다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실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요. 약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명예 교수이신 콜린 캠벨 교수님입니다. 이 캠벨 교수님은 더 차이나 스터디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더 차이나 스터디는 식물 중심의 식단이 암과 심장질환 같은 만성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책입니다. 식단과 건강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기도 하고요. 캠벨 교수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더 재밌는데요. 단백질과 암에 관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연구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단어는 암과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은 암에 걸렸을 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좀 다시 해볼까요? 암에 걸렸을 때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까요? 캠벨 교수는 미국의 낙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유와 고기를 주식처럼 먹었다고 합니다.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미국인의 식탁이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콜린 교수의 가족 중에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캠벨 교수님은 이것이 과도한 단백질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캠벨 교수의 책에는 이런 실험이 나오는데요. 쥐에게 아플라톡신을 주사합니다.
여러분,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쥐에게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누고 똑같은 사료를 줍니다. 이 한 그룹에는 그 사료 안에 단백질 함량을 20%로 맞춥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단백질 함량을 5%로 맞춥니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20%로 맞춰진 사료를 먹은 쥐에게는요, 100% 암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5%의 단백질이 함유된 사료를 먹은 쥐는요, 한 마리도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극명한 결과 아닌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발암물질이 많잖아요. 이 발암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들어가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DNA와 결합을 해서 DNA가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암세포가 되는 것이죠. 즉 발암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DNA와 결합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은 쥐는요 100% 암이 걸렸잖아요. 단백질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 단백질이 발암물질과 DNA의 결합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반면에 5% 단백질 함량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은 쥐, 암에 하나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즉 아플라톡신 같은 원인 물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캠벨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진정 놀라웠다. 암의 성장은 아플라톡신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느냐가 아니고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모두 결정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오염물질 중에는 강력한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죠. 자, 이 물질이 몸으로 들어오면 DNA와 결합을 해서 암세포를 만듭니다. 그런데 캠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발암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요,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암세포는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요, 암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 암세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몸속 암세포를 키울 것인가, 줄일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약초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렸을 때 단백질을 아예 섭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단백질을 섭취하면 암을 성장시키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